평화롭고 평온하며 고요하고 잔잔히 흐르는 일상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이다.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행복의 본체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100%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단 3초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책. 이런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일본 최고의 행동 멘토로 불리는 고바야시 세이칸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입니다. 현재 절판된 상태고요. 도서관에서 제목에 이끌려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아마 이 책 제목을 보고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와, 어떻게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뀐다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삶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은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매사 호기심이 가득하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으로 3가지 비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청소와 웃음, 그리고 감사,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항상 밝게 웃고 감사하는 마음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청소는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 책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하고 항상 깨끗이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습관이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 웃음, 감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 없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요. 3가지 모두 마음만 먹으면 실천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지금보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돈의 흐름을 가로막는 마음의 찌꺼기 없애기.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돈이 들어오기에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다. 간혹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껏 살아온 자체로 은혜며 혜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인생이 덧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한다. 그것만으로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돈은 어떤 구조로 들어올까?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 댐으로 막아놓은 호수에 수도관을 연결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호수야말로 우리에게는 에너지 자체다. 에너지란 인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애정이나 우정, 상냥함, 따스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에너지로 느끼는 것이 모두 다르다. 돈이 굴러들어와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에너지가 아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운이 솟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돈이 에너지 자체다. 또 다른 사람의 배려와 상냥함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다. 에너지는 호수처럼 위쪽에 있다. 거기에 연결된 수도관에 이끼나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흐를 수 없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찌꺼기는 욕심, 집착, 미련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흘러야 할 호수, 즉 에너지가 막혀버린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찌꺼기가 되어 통로를 꽉 막고 있기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데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욕심을 내지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의 이치가 아닐까? 보통 사람은 원하면 바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라 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이루어진다 라고 최면을 거는 경향이 있다. 내가 깨달은 결론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원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욕심과 집착, 미련을 쌓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편이 낫다는 것,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사라지면 막혔던 수도관이 깨끗하게 뚫리면서 돈이 마구 흘러들어올 것이다. 찌꺼기가 없는 만큼 계속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간다. 흘러나가기에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보다 내게 그 일이 벌어지는 편이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찌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청소다. 정신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행복해진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행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종종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들어 부쩍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을 호소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약물을 투여한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을 멈추면 순식간에 기분이 가라앉고 만다. 전문의에 따르면 약물로 20년이든 30년이든 얼마든지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뿌리 뽑지는 못한다. 우울증은 그토록 무서운 질병이다. 어느 해인가 1년 동안 우울증 환자 12명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8명은 꼭 치료하고 싶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4명은 치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에겐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말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한 8명은 모두 뜻을 이뤘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증세가 완전히 호전됐다. 그 비법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내게는 참으로 흥미로운 도전이었기에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우울증 환자는 누구보다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일 테다.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혹은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무엇이 원인이든 아무래도 좋다. 당장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해 보시라.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일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보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우울증 환자 8명은 어떻게든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즉시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변기 속으로 쑥 집어넣어 청소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더 이상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게 되었다. 화장실 청소는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 타인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일이기에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화장실과 변기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 마음까지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소중한 작업이다. 어느 승려가 주지 자격을 얻으려고 2년 동안 사찰에서 수행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승려는 다른 승려에게도 이렇게 권했다. 특히 화장실에 공과 정성을 들여 청소하십시오. 왜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공들여야 합니까?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정말 자아가 사라질까?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확실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질 테고요. 오늘 고바야시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방향을 찾은 기분입니다. 어떤 방향 말씀이십니까? 병원 로비에 칸막이를 만들어 화장실을 20개쯤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면 한 번 찾아온 환자는 모두 완치될 텐데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박장대소했다. 화장실이든 자신이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게 닦고 청소하면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현재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되리라는 커다란 행복감이 밀려왔다. 뇌는 납득할 때까지 해답을 찾는다. 동료 10명과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을 때 겪은 일이다. 케언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구경하고 울루루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이나 머물렀는데 대평원이 너무 넓어 다 둘러볼 수 없을 정도였다. 높이가 348m, 둘레가 9.4km인 거대한 모래바위 울루루가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다.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에 맞춘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서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을 모두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384m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솟아있다니. 가이드에게 물었다. 이 바위는 정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상해요. 저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군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질문한 관광객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높이가 348m인 바위가 있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왜 50m, 100m, 200m짜리 바위는 없을까? 어째서 348m짜리 바위 하나만 달랑 서 있을까? 크고 작은 바위가 곳곳에 서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바위가 348m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위 하나만 서 있다면 이상하다. 도대체 왜일까? 지질학적으로 6억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8,000m에 달하는 산맥이 강물에 침식되고 그 뒤 지각이 변동해 모래바위 지층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부분이 비에 깎이는 바람에 단단한 지지층만 남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바위가 왜 하나뿐이냐는 말이다. 그곳에 머무는 2박 3일 내내 이상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흘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2, 3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뇌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 뇌가 납득하지 못하면 끝까지 되물으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얼마 지나서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하나 얻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에보리진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갑자기 신이 내려와서 그 바위를 놓고 갔다는군요. 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고 이론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지와 관계없이 아 그렇구나 하며 그토록 혼란스럽던 뇌가 완전히 평안을 되찾았다. 지질학적인 설명을 들어놓고도 신이 두고 갔다는 말에 뇌가 설득당했다. 아무래도 내 의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뇌의 독자적인 사고는 전혀 다른 것 같다. 뇌 멋대로 답을 찾는 듯하다. 뇌가 이제 이해했다고 납득하면 비로소 답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언어의 마법.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감사하다고 100번 말하면 뇌는 갑자기 불안해진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상에 앞서 100번이나 주문을 외우면 뇌는 감사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눈부신 태양빛이 들이치면 아 행복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한 번이다. 그 다음에 새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아 맛있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제 두 번이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보며 된장찌개를 따끈하게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토와 간장까지 차린 식탁을 보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감사할 일 뿐이다. 뇌는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없으면 불안정해져서 감사해야 할 현상을 연신 찾는다.
현상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다고 100번씩이나 말하니 얼마나 바쁘게 그 이유를 찾아 헤매겠는가. 결국 아침 일찍부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 나선다. 아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번 듣고 부지런히 감사한 일을 100가지 찾아냈는데 오후에 다시 감사합니다를 100번 듣는다면 어떨까? 뇌는 또 불안해져서 감사할 현상 100가지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주체는 종일 감사할 일을 탐험하고 뇌가 감사합니다로 가득 찬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행복하다고 20번 말하는 순간 행복한 현상을 20개 찾기 위해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먼저 입 밖으로 행복하다고 내뱉었기에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된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느끼기만 할 뿐이다. 우주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이름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에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이 하나 들어오고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여기면 행복이 하나 더 들어온다.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이 넘칠 수 있다. 뇌는 먼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에 합리적인 사실을 찾아서 그에 맞게 해석하려고 한다. 정말 성격이 독특한 녀석이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귀찮다, 싫다라고 20번 말했다면 역시 뇌는 그에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선다. 새하얗고 기름진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보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나토와 간장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놓지 마 라며 성낸다. 커튼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은 왜 저렇게 하얗지? 파란색이면 안 돼? 라고 투덜거린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무조건 괴롭고 슬프고 귀찮은 이유만 찾는다. 요즘 역이나 편의점 화장실에 가면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종종 본다.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쓰고 나오게 된다. 자녀에게 빨래 좀 정리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 빨래를 정리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아이 뇌는 아직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네. 정리해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와 타인은 단 0.1% 차이. 유전자로 보면 인간은 어느 한 사람도 같을 수 없다. 그런 특징 때문에 범죄자를 검거할 때 지문이나 유전자를 검사한다. 그렇다면 옆 사람과 내 유전자는 몇 %나 같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70%나 80%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확한 답은 99.9%다. 옆 사람과 당신은 무려 99.9%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다른 것은 불과 0.1% 뿐이다. 그 0.1%로 얼굴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체형이 달라진다. 발음체 진동수를 계산하는 음차라는 기구가 있다. 크기, 구조, 무게 같은 음차를 2개 준비해서 한쪽을 통 하고 치면 징 하고 울린다. 침 부분을 멈추면 진동이 멈추지만 징 하는 소리는 여전히 울린다. 손을 대지하는 음차가 울리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공명공진이라고 한다. 구성이나 구조가 비슷한 사물끼리는 한쪽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진동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물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것은 구성과 구조가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큰 소리로 웃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강연회에 100명이 모인 가운데 90명 정도가 큰 소리로 웃으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기분이 언짢은 나머지 10명도 따라서 웃고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이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열악하다. 전철이나 카페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음껏 소리내어 웃을 수 없다. 특히 깊은 밤, 가족이 곤히 잠들어 있는데 큰 소리로 웃기는 어렵다.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면 무조건 많이 웃어야 한다. 참가비까지 내면서 참석한 강연회라면 모두 즐겁게 웃는데 혼자만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 말고 실컷 웃어보라. 그 공간을 울리는 좋은 파동, 밝은 파동을 받아 자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로를 느끼는 사람을 가운데 앉히고 주변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 기쁘고 행복한 목소리로 너무 기뻐요, 정말 즐거워요 라고 말을 걸어주면 그 사람은 감쪽같이 회복될 것이다. 간혹 이상한 경우도 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입으로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연신 읊는데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병마와 무리하게 사투를 벌이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 서서히 차도를 보이기 마련인데 그럴 기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족 가운데 걱정이 지나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 혹은 주변 사람 가운데 종일 걱정과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아니냐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24시간, 365일 아픈 사람을 걱정하기만 한 결과 그의 몸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이것이 바로 공명공진일 것이다. 반대로 아픈 사람이 괴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투덜거리다가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위로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이라고 해도 99.9%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다. 특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라면 관계가 더욱 가까울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사람의 세포는 변한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몸도 즐겁고 편안해진다. 투정과 불만만 토해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세포까지 약해진다. 이렇듯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나의 소리 색깔 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